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여러분, 사회복지 정책 알려줘요 김주현입니다. 네, 올해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이렇게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구 사회복지 유권자연맹에서 10대 공약을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대구 사회복지 유권자연맹 정책개발본부 위원이고요. 대구 서구가족센터 박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의 사회복지 근무 환경과 복지 인프라의 개선 등을 위해 대구 사회복지 유권자연맹에서 제안할 정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 10개만을 선정해서 10대 공약으로 제안을 하려면 무엇보다 선정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10대 공약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셨나요? 10대 공약은 대구 지역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들을 사회복지 유권자연맹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안된 공약이 150가지가 넘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구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공약 10가지를 뽑아서 10대 공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이 10대 공약으로 제안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공약은 대구 복지부시장제 도입입니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에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예산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이 깊은 사업들까지 포함한다면 대구시에서 복지 업무와 관련한 일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복지부시장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시장과 시민사회, 복지기관이 함께하는 시민복지 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입니다. 대구시의 1인 가구 비율이 30% 정도 되고요. 이런 1인 가구 비율은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함께 대응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역 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대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ICT 기반 노인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디지털 소외계층, 특히 노인분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장과 특별히 노인분들을 위한 시니어 IT 체험전을 운영하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나 공간, 인력 배치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중심 포탈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에는 수어 통역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내 수어 통역사 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동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대구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를 하면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같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구형 방과 후 돌봄 모형을 구축하고 시설 및 인력 지원을 통해서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생의 복지 권리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 내 복지 전담 인력 확대 배치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학교 내 복지 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우리 대구 지역의 학교 내 복지 인력은 48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구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459개교 중에 129개교에만 복지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복지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고등학교에도 복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총괄할 수 있는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7번째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대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과 보행안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법적인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적합성을 점검하고 법률 검토 및 전문 기술 지원, 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8번째는 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구에는 14개소의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이는 전체 시설의 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은 총 9개의 시설 유형이 있는데요. 대구는 그중 4개의 유형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과 아동 청소년 시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제안하였습니다. 9번째는 비구직 니트 청년들을 위한 재정 확보 및 대구형 청년복지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1인 청년 가구와 비구직 니트 청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청년센터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대구 8개 구군에서 비구직 니트 청년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구시 청년센터 내 1인 청년 가구와 니트 청년의 발굴 및 지원 기능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법정 배치 기준 준수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배치 기준 준수는 바로 질 높은 복지 서비스의 기본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차년 계획의 안정적 정착이 더욱 필요한 이유겠지요. 이에 호봉제 미적용 시설의 호봉제 도입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그리고 법정 인력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 확보와 지원, 마지막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구 사회복지유권자연맹 정책개발본부 박순만 위원님을 모시고 10대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곧 있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염원을 담은 10대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과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복지를 잘 아는 후보자가 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 알려주영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